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현장을 벗어난 경우 단순한 뺑소니로 치부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사건의 경위와 의도, 인식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사람을 다치게 한 뒤 조치를 취하지 않고 떠났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면 매우 무거운 형사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교통사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도주치상 혐의 수사 단계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주치상죄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규정된 범죄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도주치상죄가 적용됩니다. 첫째,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것. 두 번째,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했을 것. 세 번째,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도주치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도주치상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가능할 정도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도주치상 사건은 대부분 사고 인식 여부와 현장 이탈의 고의성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사고 사실을 인식했는가가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행 중 작은 충격이 있었지만 사람을 친 줄 몰랐다면 사고 인식 부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야간, 우천 시 시야가 좁았던 경우, 경미한 접촉으로 인한 사고 등의 경우에는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어 도주치상 혐의가 단순 교통사고로 전환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구호조치 불이행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사고를 인식했더라도 즉시 현장을 떠난 것이 아닌 잠시 정차 후 위험을 피하려고 이동한 경우 또는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도주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 상해의 인과관계 여부를 쟁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 않아 상태를 알 수 없거나 사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변호인이 법리적으로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핵심 사항입니다. 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단계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초기 진술 시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경찰이 단순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것처럼 접근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시점의 진술이 기소 및 형량 결정의 핵심 근거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 단계에서 명확한 논리가 정립되지 않으면 검찰 송치 이후에는 혐의가 고착되어 선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도주치상 혐의는 피해자의 진정 여부와 피해 회복이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찰 단계에서도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도주치상 사건은 영상 증거 확보의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블랙박스 영상이 자동 삭제되거나 CCTV가 덮어 씌워지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을 통해 증거보전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도주치상 혐의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